안녕하십니까, 홍순목입니다. 오늘 1월 12일 아주 혼방눈이 내리는 그런 오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읽고 있던 책 다니엘 디포의 그 로빈슨 크루소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서 책 읽어 드리는 남자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칼럼 읽어주는 남자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칼럼은요, 그 중앙일보의 예영준 논설위원이 쓴 그 진보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마다 이제 각자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뭐 진보에 더 이제 애착이 간다라든가, 또 보수의 가치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 진보냐 보수냐,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쓴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그 진보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만, 진중권처럼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필자의 지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지했다가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거기에는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에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진보를 자처했던 사람들, 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열에 서고 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적으로 한때 선출 공무직을 맡기도 했던 A씨의 정부 비판은 그 어느 보수 인사보다 더 신랄하다. 그 표현에 따르면 전 집권 세력은 진보도 아닌 그저 진보 행세를 하며 권력 노릇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투표권을 가진 이래로 쭉 이제 그 진보 세력에 투표했던 그 중산층 B씨도 언제부턴가 문재인 대통령 찍은 걸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 세대별로도 사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그 지지층이 이제 30, 40대인데요. 그 30, 40대 층에서도 이제 그 이탈의 흐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그 업무 평가 지지율이죠. 업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하락세로 점점 하락하고 해서 이제 매주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결국 집토끼들이 토끼장을 빠져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 이탈자들이 대다수가 진보에서 그렇다고 보수로 이동한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을 보니까 결국 진보에 대한 그 지지, 믿음, 이런 건 간직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한 지지만 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 현 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진보 세력이 진짜 진보가 아니라 가짜 진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A씨의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A씨의 표현처럼 진보 행세만 하거나 혹은 진보를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자신의 입속은 차릴 대로 차리면서 겉으로는 약자 편에 선 정의의 사도인 양하는 위선 혹은 자기기만, 스스로가 기득권화 돼 있으면서도 노론 집권 이래의 강고한 기득권 지배 구조를 깨야 한다는 허구의 역사의식, 그 다음에 일신의 영달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그런 이기심, 법치 파괴라고 써놓고 검찰 개혁이라고 있는 몰개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짜 진보가 아니라 가짜 진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30, 40대나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진보층의 인사들이 지지층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보의 가치를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 있는 진보층이 가짜 진보이기 때문에 이탈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진보의 가치를 버리고 보수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매주 그 지지율 하락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실력이 바닥을 드러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유권자는 정부가 도덕군자의 집합체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정부를 원할 뿐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박한 기대, 그러니까 도덕군자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런 소박한 기대를 배신한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24번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매번 대통령이 나와서 또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할 때라든가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뭐 자신이 있다, 뭐 잘 되고 있다, 정책이 먹혀서 완전히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엊그제 사과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반 남겨놓고 지금 뭐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늦은 거죠. 너무 빨리 초반기에 안 됐으면은 빨리 정책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집하고 하다가 이제 뒤늦게 사과했는데, 이제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어떻게 안정적인 그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백신 확보전에서 한참 뒤처진 것도 실력 부족 탓이다. 정부의 실력 부족 탓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정부 성격인 그 여권의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죠. 국민을 마루타로 만들지 않겠다는 배려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서부와의 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여우가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가 열려 있는 데를 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포도가 너무 위에 이제 달려 있으니까 아무리 뛰어도 포도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돌아서면서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러니까 맛이 없어. 따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확보를 잘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게 백신에 부작용이 있다느니, 이것을 좀 늦게 맞으면 선진국에서 먼저 맞고 그 부작용을 갖다가 나오면 그거를 대처한 그런 나중에 그 백신을 맞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건 국민들에게 지금 다가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논설위원은 진보건 보수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력 있는 정부다.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이가뷴 이지호에 져서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는 노무현 정부 2.0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 보낸 충고로도 읽힌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일을 잔뜩 버리면 결과는 오죽하겠는가.
어떤 이는 미리 알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깨닫는 데는 3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3년 반을 보내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보면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조차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국이라든가 추미애, 윤석열 이런 거라든가 윤미향 씨라든가 이런 그 진보적인 가치에 있던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그런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도층이 실망하고 돌아선 그런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정부가 결국 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제 그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앞으로 집권을 하려면 이제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만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을 때야만,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동산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플랜을 내놓을 수 있을 때야만 국민들이 믿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 진보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중앙일보 예형준 논설위원의 칼럼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